3억 권리금, 건물주가 딸 안친 순간,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피가 끓는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15해를 새벽까지 일하며 쌓아온 가게, 그리고 드디어 손에 잡힐 듯했던 3억 원의 권리금. 그런데 계약 일주일 전 건물주가 딸을 그 자리에 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내 이야기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2007년 봄이었습니다. 42살 김상훈 씨는 강남역 인근 지하상가에 40평짜리 치킨 호프집을 열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15해 동안 다닌 은행을 접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결정이었죠. 처음 3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홀을 지키고 4시간 쪽잠을 자고 동이 트기도 전에 장을 보러 나가는 생활. 손님이 없어 치킨이 남는 날이면 온 가족이 그것만 먹었어요. 하지만 상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고 단골에겐 서비스 치킨을 챙겼어요.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가게는 진짜 알짜 상권으로 거듭났습니다. 2022년 여름 62살이 된 상훈 씨는 은퇴를 결심했어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는 가게였고 부동산에 문의하자 권리금 시세는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딸의 전세 자금을 보태고 노후를 준비하려 했죠. 8월 열이틀 31살 박지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동안 가게를 지켜본 끝에 권리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내겠다고 한 거예요. 상훈 씨는 건물주 58살 한명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소개할 테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요. 한명숙 씨는 전화로 좋습니다. 9월 1일에 뵙죠라고 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8월 20일 상훈 씨와 지영 씨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고 지영 씨는 계약금 3천만 원을 곧바로 송금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날짜는 9월 1일로 잡혔어요.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일이었죠. 그런데 8월 28일 저녁 상훈 씨 전화가 울렸습니다. 건물주 한명숙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딸에게 가게를 물려주기로 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못 해드려요. 상훈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다고 했지만 한명숙 씨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건물은 내 거예요. 직접 찾아가 보니 29살 딸 한소희 씨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였는데 수입이 불안정해 어머니가 치킨집을 시켜주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어머니 건물인데 당연히 저한테 세를 주셔야죠. 소희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상훈 씨에게 권리금 3억 원 전액 즉시 반환을 요구했어요. 상훈 씨는 평생 모은 돈이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명숙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장, 그러니까 소장을 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오래 장사해온 임차인이 가게를 떠날 때 그간 쌓아온 단골과 매출, 즉 권리금을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가 도와줘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자식이나 부모에게 직접 가게를 넘기려는 경우엔 이 보호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명숙 씨가 처음엔 알겠다고 했다가 권리금 3억 원짜리 계약이 이미 체결된 뒤에야 갑자기 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일까요? 아니면 고의적인 방해일까요? 원고, 그러니까 상훈 씨 입장은 이렇습니다. 건물주는 8월 열이틀 전화해서 명확히 좋습니다. 9월 1일에 뵙죠라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사실상의 승낙이었다는 거죠. 그 말을 믿고 권리금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 3천만 원까지 주고받았는데 딸 얘기는 권리금 계약 이후에야 나왔습니다. 게다가 딸 소희 씨는 요가 강사였고 치킨집 운영 경험이 전혀 없어요. 진짜 딸에게 물려주려 했던 건지 아니면 3억 원짜리 권리금이 아까워서 핑계를 댄 건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15해를 성실히 월세 내며 상권을 키운 임차인의 권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상훈 씨는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한명숙 씨 입장도 들어볼까요? 전화해서 한 알았다는 말은 최종 승낙이 아니라 단순히 들었다는 확인 응답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유효한 승낙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상훈 씨가 서면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부터 체결한 건 본인의 과실이라는 주장이죠. 무엇보다 법의 딸과 같은 직계비속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권리금 보호 의무의 예외 사유로 명시돼 있다고요. 딸의 직업이나 경험은 건물주의 선택 자유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 건물에 누구 앉히든 내 자유 아닌가요? 라는 한명숙 씨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훈 씨 손을 들어줄지, 한명숙 씨 손을 들어줄지 여러분의 판결을 먼저 내려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진짜 재판장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짚었습니다. 이 법은 오래 장사해온 임차인이 가게를 떠날 때 그간 쌓아온 영업상 이익, 즉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다만 건물주에게도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에게 인도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고 있죠. 딸 소희 씨가 실제로 2022년 10월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이 정한 면제 사유를 충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봤어요. 8월 열이틀 한명숙 씨는 좋습니다. 9월 1일에 뵙죠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 이야기는 권리금 계약금 3천만 원이 오간 지 닷새 후인 8월 25일에야 처음 나왔어요. 딸 소희 씨는 법정에서 8월 초부터 어머니와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권리금 규모를 파악한 뒤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어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고의적 방해 정황은 인정하되 상훈 씨가 서면 승낙 없이 계약을 먼저 체결한 과실도 함께 고려해 손해의 50%씩 나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한명숙 씨는 원고 상훈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서면 최종 승낙을 확인하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한 상훈 씨 본인의 과실로 본다는 거였어요. 원고 일부 승소 반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건물주의 최종 서면 승낙을 먼저 받으세요. 전화나 카카오톡 알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과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건물주 승낙을 전제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승낙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건물주가 직계비속을 앞세우는 경우엔 그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시점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권리금 계약 이후에 갑자기 나온 얘기라면 고의적 방해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 가게가 없어도 언제 임차인의 입장이 될지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50대 50, 딱 반으로 나눈 이 판결이 공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상훈 씨가 더 억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